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정현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 강남 하루플란트 치과역에서 보아치과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트랜스무코잘 GBR에 대한 그냥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보철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저는 그냥 그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뭐 이렇게 수술하고 있다 이런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픽스처를 언제 식립하느냐를 시기별로 좀 나누어 보면, 일단 발치를 했을 때 발치를 한 상황에서 바로 무엇인가를 하는 픽스처를 식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라고 하고, 픽스처를 식립할 수 없는 경우에 고리식만 하는 이제 ARP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치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힐링이 되도록 두었다가 연조직만 힐링이 된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뭐 얼리 소프트 티슈 힐링 후에 하는 보통 4에서 8주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보통 고리식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발치 즉시 하면 연조직을 그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기 어려우니까 뭐 거기에 또 뭐 CT 그래프트를 하고 이러면 수술이 복잡하니까 연조직을 다 힐링을 시킨 이후에 픽스처를 식립을 하든 아니면 고리식을 하면서 그 연조직으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선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완전히 본이 힐링된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를 이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요즘에는 거의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주과 교수님 중에서도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절대 안 하시는 분이 지금도 계신데요. 뭐 개인 선호나 어떤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런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원가에 있는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가 장점이 있죠. 첫 번째는 환자가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큰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발치를 하거나 할 때 마취를 하고 사실 체어에 누우면 무섭잖아요. 마취하고 수술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인데, 뭔가 한 번 마취하고 할 때 다 할 수 있다면 훨씬 편하게 해주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무리한 수술이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미디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뭐 익스트랙션 소켓이 좀 심하게 데미지를 받았을 때, 적절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식립할 수 없을 때, 적절한 다이아메터로는 얻을 수 없을 때, 결국은 적당한 위치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뭐 당연한 이야기죠. 반대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논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나 딜레이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나 성공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셀렉션이 중요하긴 할 텐데요. 적절한 케이스에서 초기 고정력을 잘 얻고 수술을 한다면 성공률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46번은 발치가 되어서 오셨고, 그런데 44번도 흔들렸는데요. 포스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컨더리가 있고 움직여서 44번까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46번의 경우 CT가 가운데 septum 부분을 찍은 것인데 뭐 뼈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44번의 치아는 이렇게 치주 오리진으로 발치하지 않는 엔도된 이런 치아들은 발치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발치하다가 저 협측의 얇은 골들이 같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어렵긴 한데, 이 설측 쪽으로 약간 뼈가 두껍게 있고 약간 설측으로 픽스처를 식립해도 홀을 교환면 방향으로 픽스처를 식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 이미디어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에 보이는 게 이제 대구치에 대한 것이고요. 저 픽스처를 지금 식립한 게 septum 부분이 옆에 있는 치아들의 그 근원심 본보다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그 뼈에 맞춰서 식립하려고 내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 어버트먼트 3mm짜리를 저기에 제가 생각하는 마진 위치에다 끼웠을 때 3mm 커프를 주고
픽스처의 깊이를 맞춰서 식립했더니 저렇게 뼈에 어차피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간 상태에서 협측에는 지금 월이 없는 저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임플란트는 뼈까지 다 내려갔지만 실제 이 협측은 월이 없는 상태인데요. 저 상태에서 고리식을 베이스 어버트먼트 마진 위치까지 올리고 멤브레인을 덮었습니다. 아래 4번은 발치했는데 역시나 협측이 상당히 얇아가지고 일부 프랙처가 되었고요. 픽스처 위치에 맞게 식립을 하고 초기 고정은 근원심 쪽에 있는 뼈에서 얻어졌고, 대부분 이렇게 할 때 40 이상의 초기 고정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40N을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도 협측에 고리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걸고 다 트랜스뮤코잘 GBR 다 오픈시켜서 힐링을 끼우고 수처를 했습니다. 봉합한 상태이고요. 한 일주일 지나면 마찬가지로 슬러핑 일어나면서 그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이 딱 실링이 되진 않고 저렇게 약간 오픈이 되면서 힐링이 되는데 밑에 있는 멤브레인이 그 연조직이 아무는 기간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한 2달 정도 지나면 저 오른쪽 끝에 보이는 것처럼 깨끗하게 잘 힐링이 됩니다. 힐링이 된 이후에 그냥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서 하이니스 크라운 만들어서 완료를 했고요. 아래 파노라마도 보시면 제가 그 고리식재를 마진 위치까지 올려놨는데 46번 같은 경우에 지금 픽스처 플랫폼이 아까 수술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픽스처의 플랫폼 정도까지 뼈가 있었는데요. 마진 있는 위치 정도까지 지금 고리식재가 잘 유지되면서 힐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올로직 위드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롱텀하게 봤을 때 다시 골이 좀 녹아내린다던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3mm 내지 4mm에 커프를 넣어 놓으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한 시간이 한참 한 1년 뭐 이렇게 지난 이후에 보면 그런데 녹지 않고 이제 그래프트의 느낌이 거의 없고 고라가 잘 돼가지고 실제 그대로 힐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번 세컨더리로 발치하기로 했고 초기 고정 얻어야 되는데 septum이 없어서 앞쪽에 밑에 뼈를 이용해서 초기 고정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보여드린 이유는 하이니스 픽스처를 사용해서 했고요. 앞에서 보여주신 저기 37번 거기에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꽂았는데 베이스 어버트먼트가 앞에 뼈에 걸릴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저는 수술할 때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다 끼우고 보통 플랩리스 수술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하이스피드로 앞에 뼈 걸리면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드릴 같은 거 잘 안 쓰고 그냥 하이스피드로 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 확인하고 집어넣었습니다. 네, 힐링 잘 되어서 고라 잘 되고 보철이 끝났고, 픽스처에 대해서는 앞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건 앞에 있던 케이스는 아니고 어디 다른 환자분 ARP를 해서 뼈가 다 생긴 이후에 골질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통째로 ARP를 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픽스처를 넣으면서 한번 초기 고정을 제가 느껴보려 했는데요. 이거 그냥 초기 고정력이 매우 좋더라. 네, 40 이게 지금 핸드피스 엔진이 40에 걸려 있는데 40 이상의 초기 고정을 ARP한 곳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거 마찬가지 40번대 환자인데요.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서 요 케이스 이것도 이제 뒤쪽으로 좀 넓은데 연조직 그냥 위에 콜라겐 안에 그래프트하고 콜라겐 그래프트 같은 거 덮고 그냥 오픈 힐링 시키고 7번 마무리한 케이스고, 이 케이스도 하이니스로 지금 수술을 했고 보철이 완성되고 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디어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냥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면 성공률 떨어지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는 술자에게도 그리고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뮤코잘 GBR이라는 것도 적절한 케이스, 고리식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을 잘 고른다면, 또 트랜스뮤코잘 GBR을 할 때 이 베이스 어버트먼트가 고리식재의 스테빌리티를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멤브레인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을 할 때 그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식립 깊이까지 수술할 때 다 정확히 정해서 수술을 해두면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고 힐링되고 나면 스캔해서 치아만 끼워주면 되니까 보통 환자들이 되게 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싶어서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